안녕하세요. 코리아 애저 유저그룹에서 주니어 세션으로 발표하게 된 정휘영입니다. 저는 클라우드메이트 솔루션 아키텍트 주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리뷰, 애저 컨테이너 앱스로 간단하게 웹 서비스 만들기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주니어와 컨테이너 앱스가 어떤 건지 궁금한 분들,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스와 서버레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두 번째, 애저 서버레스 서비스인 컨테이너 앱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데모를 통해서 컨테이너 앱스로 워드프레스를 올려보도록 하고, 네 번째, 요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책임 공유 모델을 먼저 짚고 갈게요. 클라우드 사용자의 책임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줄여서 CSP라고 하죠. 기업의 책임을 설명하는 것을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운영 활동의 범위를 늘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요. 온프레미스 IaaS, PaaS, SaaS가 보여주는 이 장표는 기업이 관리하는 범위와 서비스로 제공하는 범위를 알려주죠. 이것으로 사용자는 집중해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코드 레벨에 따라서 공유 책임 모델이 정해져 있으므로 감안하고 설정한 예입니다. 현재 이 장소에서 100km 떨어진 곳을 가는 방법 중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온프레미스는 자동차 공장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제작하고 직접 운전해서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전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죠. IaaS는 원하는 자동차를 구매를 했으나 운전은 사용자가 해야 하며 자동차가 사고가 났거나 고장이 나면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다면 새 차를 사야 할 수도 있죠. 파스는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자동차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목적지까지는 사용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사용자의 컨트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aaS는 오로지 목적지를 가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사님이 운전도 해주고 자동차도 내가 산 게 아니기 때문이죠. 편하게 앉아서 경치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의 범위를 CSP와 사용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가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 개념을 설명드렸냐면요. 서버리스는 파스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입니다. 서버리스는 서버가 없는 게 아닙니다. CSP가 설정해 놓은 제약사항들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것인데요. 컨테이너나 빠르게 띄울 수 있는 OS를 CSP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면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만 사용하면 되죠. 결국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컨트롤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버리스가 등장하게 된 것을 한번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배포 시간 변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를 예로 든 온프레미스 시점부터 다시 되돌려보자면 서버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가 등장을 하면서 가상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토리지도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할 수 있고 타입도 변경할 수 있고 구축을 하고 싶으면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서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해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서 더 빠른 배포가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수초면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관리의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서버리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 서버리스는 어떻게 동작하게끔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식당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왠지 한국인이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서버리스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식당에 가서 주문표를 보고 띵동 하고 벨을 누르면 웨이터가 그 자리에 와서 주문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음식이 오게 되잖아요. 서버리스도 그렇습니다. 서버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필요하다라는 호출을 하게 된다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자는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입니다. 즉, 서버가 대기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호출을 한다면 서버가 그때 동작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버리스의 장점은 관리자가 적은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준비와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프로비저닝 및 패치 적용과 같은 인프라 관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본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죠. 서버리스는 대기 상태를 제외한 호출 시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니까 경제적입니다. 또한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어요. 서버리스는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가용성도 높고 스케일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비해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으니 토이 프로젝트와 초기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애저 컨테이너 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오늘날의 개발자는 더 빠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사용하길 원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더 쉽고 간단하게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 즉 서비스를 배포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관리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본인의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저 컨테이너 앱스가 필요한 것이죠. 애저 컨테이너 앱스는 규모에 맞게끔 구축이 가능한 서버가 없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동 스케일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확장이 가능하고 수정 관리에서 재배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벤트 처리나 서비스 호출, 깃업 액션 등으로 코드 투 파이프라인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쉽게 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HTTP 트래픽 또는 이벤트 트리거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자동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저 컨테이너 앱스는 수신 기능을 활성화해서 컨테이너 앱을 퍼블릭 웹에 노출시키는데 수신 기능을 사용하도록 HTTPS 요청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앱의 FQDN에서 유일하게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각각 80번 포트와 443 포트를 통한 HTTP, HTTPS입니다. 80 포트에 대한 HTTP 요청은 443 포트에서 HTTPS로 자동 리디렉션 되기 때문에 애저 로드 밸런서나 퍼블릭 IP 주소 또는 다른 애저 리소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레지스트리에 호스트된 이미지를 배포해서 컨테이너 앱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리 보기에 제한이 몇 가지 있는데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 이미지와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로그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컨테이너 앱스에서는 어널리스틱 로그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쿼리문을 날려서 에러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랑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컨테이너 인스턴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앱 서비스, 애저 펑션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앞서 말한 사용자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파스 서비스의 범주 안에 있는 서버리스 제품이에요.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컨테이너의 단일 파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컨테이너 앱스에 비해서 스케일업이나 부하 분산 및 인증서와 같은 개념은 제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개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로 확장을 하려면 5개의 고유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각각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애저 컨테이너 앱스는 그것과 다르게 인증서, 수정할 버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애저에서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지원하고 모든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애저에서 쿠버네티스의 완전 관리형을 찾는다면 컨테이너 앱스보다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는요, 웹사이트 및 웹 API를 비롯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완전 관리형 호스팅을 제공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코드를 사용하여 배포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애저 앱 서비스는 애저 컨테이너 앱스 또는 애저 펑션을 비롯한 다른 애저 서비스와 통합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저 펑션은 서버리스 솔루션 중 하나인데요. 함수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해서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이벤트 통합 같은 거와 관련해서 애저 컨테이너 앱스와 많은 특징을 고유하지만 함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저 펑션 프로그래밍 모델은 베이스 컨테이너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환경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되면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컨테이너 기반의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용 아키텍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리소스 그룹에 가상 머신을 먼저 설치를 하고 도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린 후 컨테이너 앱스에서 확인합니다. 데모 프로세스는 도커를 푸시한 후 ACR에 업로드를 하고 리포지토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올라간 이미지로 컨테이너 앱스에서 컨테이너를 올린 후에 워드프레스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알아볼게요. 제가 왜 워드프레스를 올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CMS 중 하나예요.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블로그나 티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약간의 제약이 조금씩 있는데 워드프레스는 그런 환경이 없고 정말 자유로워요. 다양한 테마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미지 압축을 해준다든지 쇼핑몰 게시판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구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노출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아서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블로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작업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 머신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SH 키로 가상 머신 VM에 접속을 한 후 VM 내부에 도커를 설치하고 애저 CLI도 설치를 합니다. 그 후에 ACR에서 제공하는 액세스 키로 가상 머신에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 도커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보냅니다. 먼저 사전 작업으로 휘 테스트라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 뒀습니다. 미리 다운받았던 SSH 키로 접속을 합니다.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하면 도커와 애저 CLI를 설치를 한 후에 도커 이미지로 현재 있는 이미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워드프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는 도커 풀 이미지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도커 풀 워드프레스를 치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다운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가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다운로드가 늦게 될 수 있으니 다운로드가 컴플리트가 됐는지 꼭 확인하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보통 저는 10초에서 길면 20초 정도 기다리면 이미지가 거의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이미지를 다운받게 되면 워드프레스와 최신으로 다운받았던 태그, 레이티스트로 남게 됩니다. 그 후에 도커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이미지가 이제는 다운받은 워드프레스 이미지가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았으니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생성 후에 이미지를 올려야겠죠? 먼저 없으니 레지스트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과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하고 레지스트리 이름을 정합니다. 저는 휘 테스트 레지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스트 US로 하는데 현재 한국 리전에서는 컨테이너 앱스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앱스에 있는 리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이스트 US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SKU를 프리미엄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킹을 선택을 하고 연결 구성은 모든 네트워크 공용 액세스로 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보안이 필요할 때는 프라이빗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결 구성은 공용 액세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고객 관리형 키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만들기를 하면 최종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는데요. 이때 유효성 검사를 통과를 하고 나면 만들어서 실제로 잘 배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포 초기화 중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리면 리소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리소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가상 머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설정의 액세스 키에서 레지스트리 이름 로그인 서버가 있는데 관리 사용자를 사용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빠른 시작으로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를 참고를 했는데요. 3번부터 따라하시면 편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번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고 붙여넣게 되면 네임과 패스워드가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스 키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아까 데모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인 성공을 확인을 하고 가상 머신이 레지스트리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후에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푸시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요, 도커 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태그를 달아줘야 합니다. 도커 태그, 그리고 이미지 이름을 하고 4번에 있는 레지스트리 경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애저 내부에 있는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고 다른 점만 잘 확인해서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걸고 다시 이미지를 확인을 한다면 다운받았던 워드프레스가 아닌 도커 태그를 걸었던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미지 아이디죠. 그러면 이거를 ACR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커 푸시 그리고 레지스트리 경로와 이미지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내가 태그 걸었던 이미지로 사용해도 되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역시나 네트워크 상황량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맨 마지막 줄 레이티스트 하면서 마지막 줄까지 확인을 하고 레포지토리를 확인을 하면 내가 방금 가상머신에서 리포지토리로 올렸던 워드프레스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앱에 내가 올린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띄워봐야겠죠?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컨테이너 앱에 올리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서버에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치나 PHP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렇게 컨테이너로만 띄울 수 있는 거는 초보자들도 방법만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워드프레스, 즉 자기의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하고 컨테이너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컨테이너 앱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컨테이너 앱 환경에서는 로그, 어널리틱스 작업 영역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꼭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잠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었고 처음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컨테이너 앱 환경을 설정하시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앱스는 현재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한국 리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지스트리를 만들 때 이스트 US를 선택한 것처럼 동일하게 컨테이너 앱스 환경 생성을 할 때도 이스트 US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앱 설정을 하면 빠른 시작 이미지 사용이 뜨게 되는데요. 혹시나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빠른 시작 이미지 사용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레지스트리에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올렸으니까 빠른 시작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가져온 것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름을 정한 후에 만든 레지스트리를 선택을 하고 그 후에 이미지 태그 레이티스트까지 꼭 선택을 해야 해요. 굳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지 않고 도커 허브나 기타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애저에 있는 서비스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한 거예요. 혹시 명령 재정의를 할 게 있다면 예시처럼 적어주셔도 됩니다. 현재 OS 유형은 리눅스 유형입니다. 아직 다른 유형은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컨테이너 리소스 할당이 가장 큰 값이 eCPU입니다. 추후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 더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선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HTTP, HTTPS로 자동 리디렉션 되게끔 설정을 해놔요. 저는 사용으로 하고 수신 트래픽을 어디서나 트래픽 허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라서 80포트로 설정할게요. 이름은 name, 휘테스트로 모두 지정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면 만들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자동화된 템플릿을 한번 확인을 하곤 해요. 혹시나 배포가 되지 않으면 이 템플릿으로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템플릿에 보면 매개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리소스는 어떻게 있는지 보기 또 편해서 저는 리소스를 배포를 하기 전에 항상 보고 가는 편이에요. 정보를 확인했으면 컨테이너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포 초기와 배포 전송 중을 지나면 배포 진행을 하면서 어떤 리소스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앱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된다면 배포 성공이라는 안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리소스를 확인하면 리소스 그룹, 구독,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URL이 있기 때문에 따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도메인만 붙이면 나만의 웹 서비스 만들기는 금방이거든요. 컨테이너 앱스가 만들어졌으니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내가 만든 컨테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리비전이라고 수정 버전을 만들어서 다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균 CPU나 메모리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환경 설정할 때 로그 어널리틱스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쿼리문을 날려서 이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스케일링해서 최대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데 컨테이너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복제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컨테이너 자체를 하나씩 배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배포될 어플리케이션 복제본의 범위를 설정해서 최대 복제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이름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HTTP 크기를 조정을 하는지, 애저 큐인지, 사용자 지정으로 할 건지를 규칙을 추가해서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파트에 대해선 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아이디를 추가해서 인증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면 키 값 쌍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여기에 저장하는 비밀은 새로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포를 할 때마다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HTTP 엔드포인트가 필요한 수신을 설정을 하는데 저는 HTTP 수신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에서 워드프레스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이 페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프레스 인스톨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 인스톨 페이지가 아닌 정상적인 인스톨 페이지로 배포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참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스인데요. 표 네 번째에 보시면 Allowed Insecure를 디폴트 값은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 false로 선택을 하면 HTTPS 리디렉션으로 자동으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하고 다시 재배포를 할 거예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컨테이너 앱에 배포하는 리소스 제이슨을 보면 allowed insecure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false에서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유효성 검사하고 자동화에 대한 템플릿을 다운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나 내가 만든 컨테이너가 문제가 있을 때 배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포탈에서 수정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을 다운받아서요. 파라미터와 제이슨 두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파라미터와 제이슨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확인을 하면 인그레스 부분에 or insecure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을 true로 다시 작성을 해줍니다. 사용자 지정 배포의 편집기에서 매개 변수와 리소스가 있는 템플릿을 업로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인그레스 부분에 allowed insecure가 false에서 true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배포를 하게 되면 이때도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템플릿을 배포를 하고 컨테이너 앱스를 배포합니다. 이렇게 배포가 진행되면서 배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성공을 하면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해서 컨테이너 앱스가 잘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플리케이션 URL을 확인하기 전에 리소스 제이슨에서 수정했던 allowed insecure가 true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플리케이션 URL을 클릭한 후 워드프레스 인스톨 화면을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온 워드프레스 인스톨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토대로 요약 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유책임 모델로 사용자가 집중해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하면서 스타트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서버리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니즈를 알게 되었고, 식당이라는 예를 통해서 서버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호출을 하게 되면 실행하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후에 애저 서버리스 제품인 컨테이너 앱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 컨테이너 앱스 외에 애저의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도 알아봤습니다. 컨테이너 앱스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컨테이너 앱스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복잡한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걱정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빠른 배포라는 거죠. 두 번째, 애저 포탈에서 구성 시 직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사용, 그리고 서버리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보기 지원이기 때문에 코리아 리전은 지원이 되지 않고 기존 데모에서 HTTP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사용자 지정 템플릿 배포를 했을 때만 재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배포를 할 때 CPU가 2기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아쉬웠지만요.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컨테이너 앱스가 애저 서비스를 더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